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거수일투족. 밥 한 번 먹고 안 먹고.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큰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생존의 질과 양이 조금이나마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생존이 목적이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한다.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문화적 활동이라는 건 뭐냐?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병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이 효과를 기대하고 인간은 모든 활동을 한다. 문화적 활동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실용적 활동을 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병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용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실용 너머에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관점으로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실용적이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자연에 대한 지적 활동을 이과에 가서 하고, 문명에 관한 지적 활동을 문과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과 지식과 문과 지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과 지식을 둘로 나누어서 원리와 방향에 관해서 연구하는 지적 활동, 이거를 우리는 이학이라고 그러고, 그 원리와 방향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우리는 공학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제 문명에 와서 원리와 방향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인문학에서 만든 원리와 방향을 구체적 세계에서 실현하는 이 학문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공학과 사회과학은 실용학문이고, 이학과 인문학은 비실용학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착각이고, 이 착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시선의 높이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에 모든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문화적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활동이 지적 활동입니다. 이 지적 활동도 전부 실용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학이 됐든 광학이 됐든 실용적 학문이에요. 인문학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실용적 학문입니다. 다만 실용성, 실제적 효과,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이학적인 높이에서 하느냐, 공학적인 높이에서 하느냐, 인문학적인 높이에서 하느냐, 사회과학적인 높이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 문화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모든 학문, 지적 활동은 전부 실용적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걸 뭐 좀 촌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넘어간다. 혹은 1등을 추구하는 삶에서 인류를 추구하는 삶으로 넘어간다. 혹은 중진국 상위 레벨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 라고 할 때 전략국가, 인류국가, 선도국가, 선진국 이 부분에서의 실용적 효과는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학,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실용적으로 보고 어떤 단계를 비실용적으로 보느냐가 우리나라의 발전의 높이를 결정해 버려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했던 것들, 비실용적이라고 했던 것들의 구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생존의 질과 양이 증가해요. 이학도 실용학문, 공학도 실용학문, 인문학도 실용학문, 사회과학도 실용학문입니다. 실용이 구체적인 활동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원리와 방향에서 나오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이 지적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실용성 너머에 더 가치 있는 세계가 있다는 환상을 갖는가? 이건 우리가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생산국과 지식 수입국의 이 차이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활동의 격을 전혀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수입한 사람들은 지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유적 특성 혹은 추상적 특성에서 모든 지식들은 전부 사유의 결과인데, 지식을 수입한 사람들은 사유의 결과를 사유합니다. 사유의 결과를 사유해요. 지식을 사유해요. 그런데 지식 생산국들은, 혹은 지식 생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유의 결과를 사유하거나 지식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사유합니다. 세계를 사유해요. 지식을 세계를 사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지식 그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왜? 지식의 생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존의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세계 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식은 세계를 사유한 결과이지 사유를 사유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사유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현실이 더 진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을 해석해 놓은 것을 더 진실로 생각해요. 물론 이런 점이 있다고 보는 어떤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그러니까 진실이 출생하는 것, 진실이 태어나는 것은 세계입니다. 세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사유의 결과들, 즉 이데올로기를 이 세계 안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 안에서 불편함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도전의 결과로 나온 이데올로기, 지식을 지키는 데 더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70년, 80년째 똑같은 이데올로기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더 좋으냐, 사회주의가 더 좋으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파와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파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유의 결과를 사유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를 집행하는 데 더 익숙하고 구체적인 세계 안에서 내 눈으로 내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가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그 세계의 변화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눈은 오직 내 머릿속에 견고하게 박혀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실용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왜 우리는 생존이 인간한테 있는 가장 큰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 생존의 터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생존의 터전이 뭐냐? 세계예요. 이 세계, 나의 삶의 터전을 관찰하십시오. 이 삶의 터전을 관찰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 지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옥죄지 마십시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느냐, 증가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